안녕하세요. 김동우 강사입니다. 오늘은 비즈니스 매너로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질문을 던지고 시작하죠. 회사에서 감정을 숨겨본 적이 있는가? 직장인들 몇 명들에게 이걸 물어봤어요. 그래서 대답을 보니까 93.3%가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럼 사실 회사에서 감정 그대로 뭔가 생활을 한다는 게 확실히 어렵다는 거겠죠. 질문을 연결해서 한번 해볼게요. 자, 영상을 하나 갖고 와 봤거든요. 이 영상을 먼저 보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이쪽에 계신 분은 미국에서 거짓말 탐지기 전문가 선생님이죠. 거짓말 탐지기 어떤 건지 알아? 거짓말하면 꼬집은데. 오, 거짓말하면 꼬리는 것처럼 막 불만 나요. 그러니까 거짓말하면 안 돼, 알았지? 네. 현실 주세요. 몇 살이에요? 7살이. 거짓말 잘해요? 네. 거짓말 한 번 없는데? 거짓말 한 적 없어요? 누군지? 사진 찍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선생님 잘생겼어요? 못생겼어요? 잘생겼어요. 남자친구 없어? 없어요. 예? 여기 있지? 알고는 없어. 남자친구 있어요. 있을까요? 있나 본데? 너 태연이 엄마는 세상에서 제일 예뻐요? 네. 오, TV 보면서도 엄마보다 예쁜 사람 한 번도 본 적 없어? 좀 많아본 말. 아빠는 세상에서 가장 잘생긴 사람이야? 아직 보이는 남자를 잘 못 봐가지고. 아직은 남자를 잘 못 봤어? 아빠는 그럼 세상에서 제일 잘생겼어요? 자, 어때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순수할 나이인 아이들도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힘들어요. 우리 사람이 person이라는 건 전부 다 알고 계시죠? 근데 이 person이 어디서 왔는지 아세요? 이 라틴어 페르소나에서 나왔어요. 그러면 요 페르소나란 무슨 의미일까? 요 페르소나는 굳이 우리 한글로 따져보면 가면이란 뜻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면을 쓰고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특히 직장에선 그게 더 심할 거예요. 근데 내가 이왕 가면을 쓰는 거라면 어떤 가면을 써야 하는가? 여러분들이 학교에 있을 땐 학생 가면을 쓰겠죠. 집에 갔을 때는 자식이란 가면을 쓰고 또 이성 친구를 대할 때는 그 친구들한테 다 맞는 가면을 쓰겠죠. 자, 오늘은 직장 가면을 한번 써볼게요. 질문 두 번째를 던질게요. 하버드 MBA 과정 CEO들에게 물었습니다. 비즈니스 성공에 가장 중요한 건 뭘까? 뭐라고 했을까요? 정답은 두 글자입니다. 오늘의 주제가 있으니까 짐작하셨겠지만 정답은 매너입니다. 왜 영화에도 나오잖아요. Manner makes man이라고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고. 조금 더 얘기를 나눠볼까요? 그러면 매너란 뭘까요? 아마 많이 알고 계실 테지만 제가 또 사례를 들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누군지 아시겠어요? 대답들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전에 학교 가서 물어보니까 누구 같냐라고 물어보니까 할머니요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대답하셨겠죠? 보시다시피 엘리자베스 여왕입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건 뭘까요? 여러분들이 보기에 왼쪽에 있는 건 물에 레몬을 담가 넣은 건데요. 옛날에 영국 사람들은 식사를 하기 전에 물에 레몬을 담가서 거기에 손을 씻은 다음에 손을 소독한 다음에 식사를 했었어요. 그래서 영국의 고위 관료들이랑 물론 엘리자베스 여왕도 포함해서요. 중국의 고위 관료들이랑 거래를 할 일이 있었어요. 아주 중요한 거래였는데 그
그 전날 만나서 식사를 했어요.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그 중국의 고위 관료 중 한 명이 저 물을 마신 거예요. 마시는 물인 줄 알고. 영국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 뭐지? 근데 더욱 놀라웠던 일은 엘리자베스 여왕이 아무렇지 않게 자기도 그 물을 마신 거예요. 에티켓을 보여준 건가요? 매너를 보여준 건가요? 네, 매너죠. 이게 매너와 에티켓의 차이점이에요. 정확히 지켜야 할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상대방이 어떤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편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배려하는 차원에서 내가 하는 행동, 그 일련의 행동들을 매너라고 하는 겁니다. 자, 끝나고 각자 숙소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중국 고위 관료 중 나머지 사람들이 그 물을 마신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야, 너 그거 손 씻을 때 쓰는 물이야. 근데 엘리자베스 여왕이 무안할까봐 꼭 마셔주더라. 다음날 거래는 잘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아마 에티켓으로 정확한 규칙을 설명했더라면 거래가 잘 안 됐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때 리더로서 엘리자베스 여왕이 한 행동 때문에 거래는 잘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겠죠. 이게 매너입니다. 굳이 지키지 않아도 되는데 했을 때 그 메리트가 있고 상대방의 마음을 살 수 있는 행동을 우린 매너라고 하는 거죠. 그럼 매너는 원래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꼭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없어도 돼요. 그냥 나쁜 사람 하면 돼요. 매력 있으면 되죠. 근데 그 매력이 직장에서도 통할까? 조직에서도 통할까 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내가 가져야 할 행동들을, 일련의 행동들을 연습하다 보면 그게 어느 순간 매너 있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그럼 그 습관을 갖춰야 돼선 우리가 어떤 연습을 하면 좋을까? 오늘 그 얘기를 해볼까 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너는 우리가 꼭 가져야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매너는 좋다, 나쁘다로 표현을 하고요. 에티켓은 우리가 꼭 가져야 되는 규칙이기 때문에 있다, 없다로 표현을 합니다. 제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테니까 이 영상에서 등장하는 남자 주인공이 매너가 나쁜지 에티켓이 없는지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아직 안 오셨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씨발. 죄송해요. 노래 듣고 있었어요. 이거 CIVA 씨발. 왜 불러? 왜 불러? 왜 불러 이거. 네, 창근 씨, 안녕하세요. 왜 불러? 네, 반갑습니다. 네, 앉으세요. 아, 예, 앉아도 되겠습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양선입니다. 예. 남은 양의 세상새, 빛날 찬, 나들 찬. 근데 패션이 상하이가 빈부격차가 꽤 크네요. 보셨습니까? 네. 제가 소개팅 할 때는 또 이거 앉아서 하는 거라 안 보일 줄 알았는데. 밑에 보지 마십시오. 쑥스럽습니다. 밑에 안 볼까봐. 네, 보지 마십시오. 왜 그럼 빤스만 입고 오지? 아, 근데 그 와중에 예의는 차리셨네. 행커치프도 하시고. 이건 스미치입니다. 저기 세영한테 말씀 많이 들었어요. 사무실은 어느 쪽에 있으세요? 이천에 있습니다. 오, 이천에도 법원이 있어요? 이 법원이 무슨 소리야 지금? 아니 저 세영이한테 들었거든요. 세찬 씨 변호사 하신다고. 저 변호사 하는데. 변호사가 아니고 농사. 네, 변호사. 네. 작은 학교는 한 10,000평 정도 하고 있습니다. 어휴, 네, 이천에서. 구이봉 씨 먹고 하다 보면 뭐 세찬 먹고 하면 그게 여기 가서 내려간다. 뭐 취미는 뭐 어떻게 되세요? 저 취미는 사실 커피 마시는 게 취미입니다. 진짜요? 잠시만 기다려주시고. 팬커치를 몇 개나 갖고 계신 거예요? 이거 무한 커피네. 향 좋다. 세네 약간. 그건 그냥 똥입니다. 버릇 살 돈이 없어서 그냥 똥이고 제가 마시는 커피는 이 컵이거든요. 이게 그냥 커피라면 그건 그냥 똥이야. 어떠세요? 매너가 나쁜 걸까요? 에티켓이 없는 걸까요? 둘 다 별로죠. 이런 남자 만나면 안 되겠죠. 자, 남자들 이런 남자 되지 맙시다. 여자들 이런 남자 만나지 맙시다.
자, 매너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윤곽은 안 것 같아요. 그러면 실제로 매너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해야 할 것들 몇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많은 것들을 하진 못하겠지만 이 정도 기본만 하면 된다.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인사입니다. 자, 인사는 비즈니스 매너의 기본이에요. 인사는 한자 말로 사람인의 일사자입니다. 사람이라면 응당해야 할 일. 그럼 인사는 어떠한 마인드로 해야 하는가? 제가 오늘 인사의 기본에 대해서 설명을 하긴 하겠지만 사실 그냥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면 그게 인사예요. 가장 중요한 건 마인드입니다. 마인드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자, 우리끼리 솔직하게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요? 여러분들 학교 선생님들 솔직히 전부 다 좋아요? 인사하고 싶어 죽겠어요? 존경심이 넘쳐요? 애정이 넘쳐요? 사실 그렇지 않죠. 저도 지금은 대표를 하고 있지만 그 전에 교육회사에 있었을 때는 저도 상사가 있었어요. 저도 당연히 사람인지라 싫어하는 상사가 있었습니다. 저는 복도에서 싫어하는 상사를 만났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들이 짐작했던 것처럼 저는 저 멀리서 보여도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누구보다 크게 누구보다 밝게 인사했어요. 여러분들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인기가 많은 사람이 있고 인기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본인이 인기가 많다, 인기가 없다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당연히 알죠. 당연히 압니다. 그 상사도 알고 있었습니다. 본인이 부하 직원들한테 인기가 없다는 걸 억지로 자기한테 인사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저만 그 와중에 저만 아주 밝게 아주 크게 인사하는 거예요. 사실 제 마음이 그렇게 편했을까요? 아닙니다. 저도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근데 저는 어떤 마인드였냐? 저는 프로 흉내를 냈어요. 여러분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아마추어는요 내 속에 있는 흠이 밖으로 드러납니다. 근데 프로는요 내 속에 흠이 있을지언정 최고의 모습만 밖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그 흉내를 냈던 거죠. 내 속에 부정적인 감정이 있을지언정 내가 겉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그 상사가 저를 정말 예뻐했었어요. 제가 강의를 시작하기도 전에 저 오더니 김동근 강사 요새 어때? 강의 잘하고 있어? 아니요, 저 아직 강의 안 하고 있습니다. 수석 강사거든요. 강의 잘하는데 왜 안 해? 너무 웃긴 거예요. 난 강의를 해본 적도 없는데 내가 강의 잘하는데 어떻게 할 거야? 근데 인사 잘하니까 당연히 강의도 잘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 상사가 저한테 처음 강의 기회를 주셨고 저는 강의를 그때 처음 시작했고 거기서 앵콜 강연이 들어온 거예요. 다시 한번 해달라고. 그렇게 제 강연이 시작됐습니다. 제 강의가 시작됐고 강사로서의 커리어가 시작됐어요. 그리고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됐죠. 그러면 그 시작은 뭐였어요? 인사 하나였어요. 프로마인드 하나였어요. 여러분들이 뭐 스튜어디스나 이런 분들처럼 곱게 아주 바르게 인사한다는 거 거기는 거기 전문 직종 아니면 그렇게 인사하기 힘들어요. 그럼 뭐예요? 아까 말했듯이 정중하게 이런 마인드만 갖고 하면 됩니다. 프로 마인드를 가지세요. 상대방이 어떤 사람들일지언정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감정을 가지고 대한다. 충분히 그 사람은 느낄 겁니다. 마인드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본 세팅을 갖추셨다면 그 다음은 이제 기본적인 태도로 가져야 할 것들을 설명드리도록 하죠. 일단 미소는 기본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거 실수 잘하죠. 실수라기보다 누구나 그러지 않나요? 인사하면서 어떻게 해요? 자, 인사해야 할 대상이 앞으로 와요. 그러면 안녕하세요 하면서 지나가잖아요. 그죠? 근데 요거 딱 하나만 해보세요. 3보 앞에 멈춰서 인사하는 겁니다. 딱 멈춰서 상대방이 자기를 위해 멈춰줬다는 것 자체가 내가 존중받고 있구나. 내가 당신한테 의미가 있는 사람이구나 느낍니다. 그럼 그것만으로도 성공한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해요. 왜? 다른 사람은 하지 않으니까. 보통 사람들은 인사할 때 멈추지 않습니다. 근데 나를 위해 멈춰줬다는 것 자체가 나한테 인정받는 거예요. 여러분 꼭 해보세요. 자, 3보 앞에 멈춰서 그 다음 인사하는 거예요.
자, 단계별로 나눠봤어요. 일단 눈 마주칩니다. 눈도 안 마주쳤는데 인사해? 그럼 또 인사해야 돼요. 눈 마주치는 게 우선이고요. 자, 말 인사 먼저 하는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말을 하고서 고개 인사를 하겠죠. 허리를 굽히겠죠. 다시요. 눈 마주치고 안녕하십니까? 자, 여기서 스탑. 잠깐 멈춰주는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근데 이렇게 되면 고개 깔딱대죠.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가는 거죠. 자, 허리 굽힐 때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사는 허리가 굽히는 거다, 고개가 숙이는 거다. 그렇죠. 허리를 굽히는 거죠. 허리만 갔다가 오는 겁니다. 고개를 숙이는 게 아니라 허리만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거예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여유를 가지세요. 천천히 멈춰서 eye contact, 그 다음 어떻게 해요? 말해서 안녕하십니까? 멈췄다가 올라오는 거예요. 스탑 모셔닝 했죠? 그 다음에 몸 일으키고 쳐다보면서 웃어주세요. 자, 이렇게. 자, 마지막까지 했어요. 자, 썩썩까지 마무리 잘 지었습니다. 자, 그래서 인사의 종류는 어떤 게 있는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목례와 보통례와 정중례가 있는데, 자, 목례 같은 경우는 좁은 장소나 친한 사이, 그리고 우리 한 번 더 볼 때 있죠. 뭐 하루 안에 한 번 더 보잖아. 그럼 그때 또 보통례 하기도 그렇잖아요. 그럴 때 이제 목례 사용하시고요. 보통은 이제 보통례로 일반적인 인사법 30도로 숙여서 인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중례 같은 경우는 격식을 갖춰서 해야 되는 경우 있죠. 그러거나 아니면 감사나 사죄의 마음을 전달할 때는 정중례로 45도를 숙여서 인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눈 마주칩니다. 자, 눈 마주쳤죠? 안녕하십니까? 그 다음에 허리를 굽힙니다. 자, 스탑. 멈췄죠? 천천히 올라옵니다. 웃어주세요. 이렇게요. 자, 그럼 어느 정도 기본적인 인사법은 다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언어 예절을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질문을 또 던져보죠. 여러분들 어떨 때 욕을 하시나요? 대답을 들어볼까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기분 나쁠 때 욕을 한대요. 50% 이상. 문제는 뭐냐? 기분 좋을 때도 욕을 한다는 거예요. 좋을 때도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지금 고등학생 여러분들을 상대로 지금 강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제가 강의 대기를 보통 이제 커피숍이나 뭐 일반 프랜차이즈 식당에서 주로 대기를 하는 편인데 거기에 가끔 초등학생들이 와서 같이 게임하면서 얘기하는 거 보면 가관이에요. 보세요. 기분 나쁠 때 53%, 기분 좋을 때 41%, 몇 프로예요? 94%. 내가 얘기하는데 94%를 욕으로 한다는 거예요. 6% 뭐가 남는지 모르겠어요. 이만큼 우리랑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이랑 욕이 뗄 수 없는 사이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의 보이는 이미지가 되는 거예요. 저는 학생들이랑 SNS로 많이 주고받는 편이라 학생들의 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에서 올라오는 글들을 몇 번 봐요. 그러면 이제 저도 잠깐 놀라는 게 그 학생들이 남긴 글들이 저한테 보이잖아요. 거기에 욕이 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이거 나중에 면접 볼 때 면접 보기 전에 그 회사의 인공지능 이거 다 걸러내는 거 알죠? 여러분 이메일 써서 다 내잖아요. 그럼 이메일 그거 추적하면 그거 다 나와요. 그 인성 다 판단됩니다. 지금부터 연습하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들의 얼굴이 된다니까요. 여러분들의 얼굴 예쁜 것만 얼굴이 되는 게 아니라 나의 외적 이미지로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이 이 언어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내가 어떤 언어를 써야 될 것인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기본적으로 어떤 언어를 써야 되는가, 어떤 이미지 메이킹을 해야 되는가를 설명을 드렸다면 이제 실제로 말을 어떻게 하면 잘하지 이걸 한번 해볼까요? 자, 말을 잘하는 방법은 일단 안 하는 겁니다. 이게 최고예요. 아무리 말을 잘하는 사람도요, 말을 안 하는 사람보다 말을 잘할 수는 없어요. 아까도 말했잖아요. 상대방의 이야기에서는 상대방이 주인공이다. 대화는 말솜씨보다 말센스입니다. 말은 길어야 60초예요. 보세요. 정신과에서도 40초 이상 말하잖아요. 이거는 독백 수준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람은 기본적으로 말을 하고 싶어 해요. 막 계속 참을 수가 없어. 대화를 하는 중에 내가 계속 듣고만 있는다는 게 사실 힘듭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이 힘든 걸 해야 돼요. 말을 잘하려면, 뭔가를 잘하려면 참아야 돼요. 힘든 걸 해야 돼요. 당연한 거예요. 재밌는 일화 하나를 말씀을 드릴게요. 아주 유명한 탈옥범이 있었어요. 아주 유명한 탈옥범이 있었는데 잡히질 않는 거예요. 계속 안 잡히고 안 잡히고 안 잡히고 하다가 겨우 잡혔어요. 경찰 한 명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얘가 어떻게 도망을 다녔는지 물어봤어요. 너 어떻게 이렇게 도망 다녔니? 이렇게 알고 하다 보니까 이 도둑을 숨겨준 여인들이, 여자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근데 그 경찰이 보니까 얘가 잘생긴 것도 아니고 키가 큰 것도 아니고 직업이 멀쩡한 것도 아니고 돈이 많은 것도 아닌데 공범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얘를 이렇게 숨겨주려고 했을까 분석을 해보니까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물어봤어요. 야, 도대체 노하우가 뭐냐? 너 왜 이렇게 여자한테 인기가 많은 거냐? 물어보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들어줬어요. 그 사람들 얘기 들어줬어요. 이거 하나로 상대방의 매력을 느끼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경청의 힘이에요. 자, 말을 잘하려면 뭘 해야 된다고요? 경청. 이게 우선입니다. 들어준다면요, 그것만으로도 내가 점수를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이 그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으로 말을 잘하는 방법은 뭘까요? 요 얘기를 또 해보도록 하죠. 자, 제가 시츄에이션을 몇 개 설정을 해봤어요. 자, 극장에서 영화를 고르는 중입니다. 내 여자친구가 물어봐요. 오빠, 뭐 볼래?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할래요? 자, 지금 머릿속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또 하나 상황을 드릴게요. 여자친구 사진을 막 찍고 있어요, 내가. 그러니까, 오빠, 왜? 나 사진 찍지 마. 이랬어요.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자, 생각하셨죠? 여기에 대해서, 와, 이렇게 답하면 나도 넘어갈 것 같다라는 영상이 있어서 요것도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말은 그렇게 한 적 있어. 뭐 볼래, 오빠 뭐 볼래, 그러길래 아무나 봐, 난 너 볼 거니까. 뭐 찍어요, 자꾸. 뭐, 이렇게 찍고 뭐 하다가 이제 여자친구 이렇게 찍어요. 찍지 마, 그러면 나 원래 이쁜 거 보면 꼭 찍어야 된다. 나 원래 이쁜 거 보면 꼭 찍어야 된다. 말은 그렇게 한 적 있어. 닭살 좀 털어내셨어요? 보셨어요? 오빠 뭐 볼래? 아무거나 봐. 난 너 볼 거야. 뭐 나 찍지 마. 나 원래 예쁜 거 보면 찍어야 해. 이 정도 말발은 돼야죠. 이래야 연애 좀 하는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내가 말을 잘하려면 내가 좋아하는 말을 해야 돼요? 상대방이 좋아하는 말을 해야 해요? 당연한 거죠. 상대방이 좋아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상대방이 어떤 말을 좋아할까? 어떤 상황을 좋아할까?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는 거예요. 그렇게 고민하다 보면 그렇게 내공이 쌓이고요. 그 내공에 빗대어 말을 내뱉으면 이게 말을 잘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요번에는 내가 하는 말에 감정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자, 상황을 제가 또 몇 가지 설정을 했습니다. 못 보던 옷인데요. 자,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요? 못 보던 옷인데요 했는데 그냥 거쳐. 못 보던 옷이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우와, 못 보던 옷인데요? 감정이 다르지 않아요? 자, 상대방 요구 들어줄 때 있죠. 자, 알겠습니다. 대답을 하는데 알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성심생각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랑 감정이 다르죠. 하나 더 볼까요? 자, 동료가 업무를 잘못했어요. 그러면 뭐 일이 뭔가 잘못됐나요? 라고 물어볼 때 어떻게 해요? 일도 잘못했어요? 이렇게 하는 거랑 뭐 좀 잘못됐어요? 이렇게 하는 거랑 느낌이 어때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볼까요? 상대해 주면 잘 모르겠습니다 할 때, 자, 잘 모르겠습니다 할 때 귀찮아요. 잘 모르겠어요. 이런 거랑 제가 처음이라 잘 모르겠는데 어떡하죠? 제가 방법을 좀 알려주면 제가 열심히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랑 느낌이 다르죠. 똑같이 말하는 건데 어떤 감정이 드러나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페르소나입니다.
아까 처음에 제가 한 말이 뭔지 알겠어요? 어떤 페르소나, 어떤 가면을 써야 되는지 알겠어요? 그러면 말 굳이 잘하려고 연습 안 해도 돼요. 자, 제가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속담을 하나 갖고 와 봤어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또 두 카테고리로 나눠서 전달을 해볼까 하거든요. 자, 보세요.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라는 말도 제가 갖고 와 봤어요. 소문이 하나 난 거예요. 야, 김대리랑 2주 전에 들어온 신입사원이랑 사귄대. 근데 이게 어떻게 퍼졌어요? 김대리랑 2주 전에 들어온 신입이랑 동거한다던데? 이게 또 어떻게 퍼져요? 김대리랑 2주 전에 들어온 신입이랑 벌써 날 잡았대. 아무렇지 않게 던진 말이 이렇게 일파만파 퍼질 수 있어요. 이거는 실제로 우리가 대화 중에 일어나는 일만이 아니라 SNS에도 이런 실수가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카톡 한번 볼까요? 자, 상사가 말합니다. 오늘 오픈 8시까지니까 늦지 말고 와. 알겠습니다, 사장님. 몸이 안 좋아 보이시던데 집에서 편히 쉬세요. 이따가 뵐게요. 이렇게 대답하고서 그 다음 뭐라고 썼어요? 야, 사장 새끼 오늘 안 나올 것 같다. 야, 크크크, 키키키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들이 사장이면 어떻겠습니까? 회사 생활 끝 아닌가요? 자, 모르겠어요. 제가 아까 중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말을 할 때 기본적으로 마인드가 다 선하다 이러진 않을 것 같아요. 언제나 좋은 마음을 갖는다? 이건 신 아닌가요? 신도 힘들걸요? 왜 그리스 로마 신화 보니까 신들도 싸우던데요? 그럼 결국 어떻게 되느냐? 내 마음을 그대로 얘기한다? 아니에요. 페르소나 쓰세요. 가면 쓰세요. 프로마인드로 내가 할 수 있는 말을 내뱉으세요. 이게 습관이 되면 돼요. 내가 마음대로 말하고 험하게 말하고 그냥 아무렇지 않게 말하고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말하는 게 습관이 된다면 이런 실수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남의 흠을 잡는다면 분명 남도 나의 흠을 잡고 있을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프로마인드를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말을 신중하게 내뱉는 겁니다. 그게 습관이 되는 겁니다. 이게 나의 언어가 되고 나의 이미지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에는 전화 예절을 한번 살펴볼까요? 학교에서 저한테 가장 많이 요청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우리 친구들이 취업을 해가지고 어떻게 전화를 받는지 잘 몰라요. 요거를 이제 부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전화 예절도 제가 몇 가지만 준비를 해봤어요. 자, 마찬가지로 이제 시츄에이션이 몇 개 주어지는데 제가 요 영상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친구들이나 이제 육성사가 분들은 진짜 무엇을 좋아할까요? 네? 네, 여보세요? 고객님? 여보세요? 이게 LG U 플러스예요, 고객님. 네? LG U 플러스예요, 고객님. 들어가세요? LG U 플러스예요, 고객님. 어디? LG U 플러스예요, 고객님. LG가 들어왔다고? 이 LG U 플러스예요, 고객님. 여기 그 인터넷 하는 업체예요. 거기가 어딘데요? 고객센터예요, 고객님. 예? 고객센터라고요, 고객님. 무역당? 고객센터예요, 고객님. 무역당? 목욕탕이 아니고요, 고객님. 고객센터예요. 무역센터에 들어왔다고요? 목욕탕이 불난 게 아니고요, 고객님. LG U 플러스라고요, 고객님. LG가 들어왔다고? LG가 불난 게 아니고요, 고객님. LG U 플러스라고요. 이상하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뭘 어떻게 그렇게 잘못 보신 것 같아요, 고객님께서. 그냥 아줌마 아저씨예요? 그래서 아저씨인데요, 고객님. 아저씨예요? 네. 그 분이 전화를 어떻게 알았어요? 아니, 고객님께서 지금 이쪽으로 전화하신 거잖아요, 고객님. 예? 고객님께서 전화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어디가 불났다고? 무역상이 불났다고? 목욕탕이 불난 게 아니고요, 고객님. 저희가 LG U 플러스라고요. LG? 예, LG야, LG. LG에 불이 났다고? LG에 불이 난 게 아니고요, 고객님. LG. 어때요? 대단하지 않아요? 야, 이 상황에서 계속 대화를 이어가요. 결국 배려 아니겠어요? 그냥 끊을 수도 있었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저는 어떤 강의를 할 때도 마인드가 우선이에요. 배려가 우선이에요. 배려가 우선인 상태에서 내가 외적으로 갖출 수 있는 걸 갖추는 거죠. 그거지만 몇 개 해볼게요. 자, 보세요. 일단 전화가 오면요. 벨이 3번 울리기 전에 받습니다. 시간적으로 따지면 한 10초 정도 돼요. 그리고 그 이상의 시간이 걸린 경우에는 또 멘트를 던져야겠죠.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음성이 잘 안 들리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겠어요?
고객님 죄송한데 지금 음성이 너무 작게 들려서 제가 다시 한번 전화를 드려도 괜찮을까요? 이렇게 한번 물어보는 게 좋겠죠. 자, 그다음에 맞이 인사를 할 때는 내 회사명과 소속 이름을 꼭 밝혀야 됩니다. 물론 감정이 들어가야겠죠. 안녕하십니까? 뭐뭐뭐 팀 홍길동입니다. 뭐뭐뭐 팀 김동원입니다. 그리고 정확한 발음으로 해주는 게 좋겠죠. 자, 그리고 이제 전화를 진행하는 상황에 있어서는 메모가 필수입니다. 저는 지금도 이게 좀 습관이 됐어요. 전화를 왼손으로 받아요. 요거 여러분들도 습관 들이면 괜찮을 거예요. 왼손과 오른손을 골고루 쓰면 두뇌 회전이 훨씬 좋은 거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부터는 전화 받을 때 왼손으로 받는 거 한번 연습해 보세요. 물론 왼손잡이 같은 경우는 오른손으로 잡는 걸 연습하면 좋겠죠. 이걸 하는 이유는 언제나 이 오른손은 내가 주로 쓰는 손은 메모를 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내가 전화 받을 때 메모지를 준비를 해놓고 전화 왔을 때 언제나 메모할 준비가 되도록, 그리고 자리에 없거나 연결이 필요할 때는 얘기를 해야겠죠.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또는 제가 당겨받았습니다. 대신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별로 좀 나눠놨어요. 전화가 잘못 연결된 경우, 타부서 담당자가 부재인 경우. 자, 요거를 제가 설명을 드려보죠. 자, 전화가 잘못 연결된 경우에요. 죄송합니다만 업무가 다른 부서로 연결이 된 것 같습니다. 보다 정확한 안내를 위해서 땡땡 부서로 제가 연결을 해드려도 될까요? 자, 그 다음에 타부서 담당자가 부재인 경우는요. 죄송합니다만 고객님, 실장님이 부재 중으로 확인됩니다. 연락처 남겨주시면 그분으로 제가 다시 연락드려도 괜찮을까요? 자, 혹시 전달 중 전화가 끊긴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전화가 끊긴다면 끝번호 1234로 다시 한번 전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전달하면 되겠죠. 그래서 전화 예절까지 여긴 제가 전화 응대 평가표로 정리를 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내가 전화 응대를 할 때 여기에 맞춰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라고 준비를 해서 하시면 큰 무리 없이 회사 생활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시간 관계상 1부는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모두 다 이미지 메이킹으로 최고의 매너를 보여줄 수 있는 사원 되시길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